아,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제가 요즘에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공부를 좀 하면서 사실 뭐 제가 예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들하고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즉 말하자면 이 패권국, 그러니까 국가의 패권이 이동할 때 그 이동과 같이 움직이는 게 결국은 에너지 패권이다. 이걸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좀 알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국이 미국한테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가는 그 패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미국에게 패권을 넘겨주고, 또 미국은 이제 그 석유 패권을 지금 쥐고 있으면서 결국은 지금 현재의 그 최강 대국을, 물론 이제 세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이제 패권을 유지하게 된 가장 많이는 이제 석유, 그리고 달러, 그리고 핵무기, 이 세 가지인데, 핵 확산 방지 조약 뭐 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AI, 라버드 AI, 휴머노이드 AI든 이런 AI가 지금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좀 근래에 가장 이제 핫한 부분이,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휴머노이드 AI, 즉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뭐 지적 활동을 대체해 주는 거기보다는 인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 인간이 하기 힘들고 하기 귀찮고 하기 위험한 이 일들을 해주는 그런 휴머노이드 AI, 로봇이 결국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부분에서 뭔가 이제 다른 부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패권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 관련이 있냐? 에너지 패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에너지를 많이 쓰는 때 에너지 패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약에 많이 쓸 일이 없다. 예를 들면 뭐 석탄이 시대에서 석유로 갔을 때 석탄만 지고 있던 영국이 망했던 이유가, 영국이 기울었던 이유가 뭐냐면 석탄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야, 이제. 석유를 쓸 일이 훨씬 많은 거지. 석유를 가지고는 거기에 아시겠지만 뭐 석유로 연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석유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화학 제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탄에서 나오는 화학 제품보다 석유에서 나오는 화학 제품들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석유 패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에너지 패권이면서 사실은 화학 제품, 그러니까 생필품 패권이죠. 생필품.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이 옷도 그렇고 뭐 다 이거 화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석유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어떤 석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필품들의 패권을 가지게 된 것이 이제 미국이란 말이지. 그래서 결국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결국은 가장 많이 패권이 되기 쉽다. 그러니까 석유가 패권이 되기 위해서는 석유를 많이 써야 되고, 석탄이 패권이 되기 위해서는 석탄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를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배터리를.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건전지고 뭐 카메라 지금 나오는 찍는 거, 카메라 배터리 들어가는 거 이런 정도로 생각했을 때는 이 돈이 안 되는 거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것이 지금 다 이제 코드가 돼 있고 저기 전원 코드가 돼 있을 때는 배터리라는 것이 그냥 편의점에서 뭐 몇천 원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작잖아요. 이때는 시장이 작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배터리라는 것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이 결국 뭐 때문이에요? 전기차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라는 것도 지금 뭐 길거리 돌아다니는 것이 100대 중에 한 대도 전기차가 아닌데, 그럼에도 이 정도의 어떤 지금 뭐 2차 전지가 각광을 받는데, 만약에 길거리 다니는 차들이 다 전기차고, 그거 플러스 지금 뜨고 있는 휴머노이드 AI, 즉 말하자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이 거의 상용화됐다. 상용화돼서 실제로 기업에서 인간형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을 만들어서 그거를 만약에 정부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방관, 경찰, 그리고 뭐 댓글에서 누가 써주셨더라고요. 뭐 벌목, 시추 이런 것들을 다 뭐 석유공사에서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석유 시추에 쓰고, 그 다음에 뭐 소위 얘기해서 벌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뭐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소위 얘기해서 뭐 로봇을 만약에 구매한다든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약에 대규모의 자금을 들여서 로봇을 구매하고, 그리고 지금 뭐 기업 같은데 삼성이라든지 현대 같은 대기업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어려웠던 뭐 선박에다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로봇에서
하고 한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수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야? 배터리다, 배터리. 그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는 그 로봇 AI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배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지라든지 이런 거 생각할 때 그 시장과 로봇 AI가 만들어졌을 때의 시장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보다 더 큰 거죠. 네, 자동차보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출퇴근용이잖아요. 출퇴근용. 어디 움직이고. 그러면 사람이 예를 들면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우리가 레저라든지 운송으로 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걸로 만약에 그걸 쓴다고 한다면은 이건 일을 기업들은 8시간만 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24시간 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봇이 24시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배터리가 들까요? 응? 왜냐면 이왕 인간을 안 쓰고 로봇을 쓰는데 뭐하러 우리가 8시간씩 일을 시키겠어? 12시간, 14시간, 24시간 일을 시키지. 응? 그러니까 기계가 할 수 있는 한도로 최대한으로 시키겠죠. 그러려면 뭐 기계를 하나를 쓰고 두 개를 쓰든 배터리는 계속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배터리 전쟁이에요. 배터리 전쟁.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89년도에 제3의 물결이라나요?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그래서 미래 충격. 응? 그 다음에 뭡니까? 90년대에 파워시프트, 권력이동이라는 책이 나왔죠. 그래서 엘빈 토플러를 유명하게 해준 책이 3가지예요. 바로 그 제3의 물결, 미래 충격, 그 다음에 파워시프트, 권력이동. 이 3가지 책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게 뭐냐면 결국 이 책 3권 썼지만 결국은 그 주제는 하나입니다. 미래의 권력은 지식이 갖는다. 그러니까 난리지가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9년도,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뭘 생각하게 됐냐면 지금까지의 권력은 힘이나 돈이 있었는데 이제부터의 권력은 지식이다. 근데 그 지식은 그때만 저도 대학 다닐 때 책을 읽으면서 이 지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권력을 만들까 해보니까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게 바로 반도체인 거예요. 지식은 반도체지. 왜? 반도체 안에 모든 메모리가 다 들어가니까. 메모리가. 어?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용 반도체, 얼마나 많은 정보를 함축되느냐.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이 외우느냐. 어? 얼마나 많은 양을 외우느냐에 따라서 뭐 명문대를 가고 했고, 뭐 사법고시에서 학교 가고 그랬기 때문에, 뭐 최대한 많이 외우는 거,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최대한 많이 외우는 거, 이게 제일 중요했던 시대가 바로 90년대지. 응?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결국은 메모리의 용량의 시대였던 거야. 메모리의 용량. 그래서 그때 반도체 엄청나게 삼성이고 뭐고 일본이고 다 반도체 가지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뭐 TSMC도 그렇고 다들.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것은 결국 뭐냐면 그 지식이 부를 만들고 권력을 만든다는 것은 반도체가 부와 권력을 만든다는 얘기고 그거는 척중했습니다. 네, 그게 척중했어. 그러면 이제는 뭐 어떤 게 부와 권력을 만드느냐? 이제는 무조건 배터리예요. 제가 봤을 때 100% 배터리입니다. 100%. 인간이고 뭐고 이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시간을 대체하고 노동법을 대체하고 근로기준법을 대체하고 수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막 노동부에서 기업하고 노동자하고의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수많은 뭐 노동청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뭐 ESG 경영이니 뭐니 별거 다 하고 있는데 그 ESG 경영 때문에 돈 얼마나 많이 듭니까 사실. 응? ESG 그리고 뭐 산업재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대표지사 수갑 차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야. 로봇으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인건비 주는 것보다 그거 방지하는 거, 산업재해 방지하고 중대재해보호법 피해 나가고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돈 드는 게 더 많은 거야. ESG 경영한다고 돈 들어. 그러니까 실제 그 고용 계약서보다 돈 더 많이 드는 거야. 그거 대처하는 게 돈 더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비용보다 차라리 로봇 쓰는 게 훨씬 낫다. 로봇이 제대로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로봇에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도 그 돈보다는 적게 든다. 중대재해보호법 이거 방지하고 ESG 경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로봇이 훨씬 싸다. 이렇게 100%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들어가는 배터리도 엄청난 수요를 가지게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 효율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배터리 효율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터리가 이것도 결국 초록차인 거지. 계속 반도체처럼 막 용량을 계속 이제 늘려가는 것처럼 이제는 막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선명한 화면 이걸 계속 만들고 정말 3D의 어떤 그 생생한 3D 화면을 만들어내는 것을 초록처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제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계속 효율을 계속 높여가는 거지. 막 이제 손톱만한 것도 막 예를 들면 1년을 가고 막 이런 거.
요만한 거 집어넣어가지고 막 우주선이 움직이고 막 이런 엄청 에너지를 계속 축적시키는 능력. 이게 결국은 앞으로 미래의 어떤 부와 그리고 권력을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그걸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수영 작가한테. 왜냐면 저도 예전에는 이게 뭐 2차전지 뭔 소리야 저게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반도체가 최고지 무슨 2차전지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걸 자꾸 함멸돼서 그런지 그걸 자꾸 보면 볼수록 제가 예전에 가졌던 그 에너지와 권력에 관련된 지식과 이게 상충이 되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단순히 뭐 지금 에코프로니 또는 LG 엔솔이니 뭐 SK 오인이 삼성 SDI니 뭐 이런 개념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초록체가 아니라 엄청나게 앞서 나가면 지금 로봇 시대가 올 때 우리는 패권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전 세계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가져야 돼요. 로봇을 그걸 연계를 못 시키면 그건 바보입니다. 바보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정교한 로봇을 만들어도 배터리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무용지물인 거지. 무용지물.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엘빈 토플러가 지식의 시대 얘기했던 게 1989년입니다. 근데 이제 2024년입니다. 2024년에 이 시대는 이제 배터리 효율의 시대다. 지금부터는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제 반도체 용량 많고 이거 반도체도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시대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을 대비하는 거야. 로봇. 움직이는 거 반도체. 이걸 위한 반도체. 응? 어떻게 보면 뭘 보는 거에 대한 반도체지 뭐 지식을 넣고 이 반도체가 아닌 거야.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시대가 이제 열린 거죠. 그래서 그 비메모리는 결국 뭘 위한 거냐? 바로 라왓 AI를 위한 거다.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거. 이게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 아니겠어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거죠. 뭘 움직이게 만들, 모빌리티를 위한, 이제 이 시대는 모빌리티의 시대고, 이 시대는 파워의 시대고, 이 시대는 배터리 효율의 시대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어떤 짧은 소견으로도 제가 예측되는 방향이고, 이 방향은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뭐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똑같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어떤 이 방향으로, 국가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전략과, 그리고 기업 지금 있는 우리 2차 전지에서 지금 1등하는 이 기업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초록차를 만들어서 중국이고 어디고 정말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도록 모든 어떤 능력을 다 합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 올렸습니다.